그 다음에 2월 3일 2022년 earning 발표할 것을 미리 한번 예비견해 보겠습니다. 내일입니다. 아마존 롱텀 바이이지만 숏텀으로는 조정을 더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좀 몇 불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오늘 마감이 2,997불 정도에 끝났는데 예상 EPS가 3.68밖에 안 돼요. 5가 넘어야 됩니다. 이 회사는 5에서 많게는 7까지 가까이 가야 되는데 지금 3쪽이거든요. 내일 많이 빠질 것으로 예상해서 저는 일단은 다 뺐습니다. 아마존은 저는 아마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 진짜 적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1% 이내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좀 낮은 것도 있지만 롱텀에서는 아마존은 일단은 저는 빠지겠습니다. 왜냐하면 등락폭이 워낙 그 벌러틸리티가 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빠지기로 했습니다. 아마존은. 그 다음에 액티비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불 31전으로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파커 헤네핀 이거는 이제 미국 형님 100대 기업 중에 하나라고는 좀 기억이 나는데 3불 91전입니다. 아주 좋아요. 프루덴셜 우리 예상 2불 36전으로 날 것 같습니다. 이 예상치이기 때문에 실제랑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제 예상에는 아마존은 4,000불은 갑니다만 언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숏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스트러글링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구글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오늘 새로운 시간 예, 형님. 새로운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예, 형님 물어볼 게 있는데, 예.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아마존을 좀 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아마존이 어떻게 보면 이제 펀더멘털하게는 똑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예. 외부 시장 상황과 경쟁 상황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변동성이 있다라는 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이거를 롱텀 바이 숏텀 셀이긴 하지만 이거를 지금 홀드도 아니고 이거를 나는 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좀 혼란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유, 펀더멘탈이 아니고 뭐랄까 이거 아마존 우리가 또 형님이 많이 강조를 했는데 굉장히 예. 좀 의외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일단 아마존은 어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적었었고요. 아마존은 4,000불 갑니다. 저는 확신을 하지만 여러분들 2021년 같은 경우는 제가 홀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일 폭락장이 온다. 오늘 대표적인 케이스가 페이스북 같은 거죠. 사실 예상 실적보다 페이스북의 실적이 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서브스크라이버, 그러니까 구독자 수의 증가세, 그다음에 페이스북에서 보는 시간대가 줄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응한 것은 훨씬 더 오버솔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사는 시점은 분명히 오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일주일 있다가 될 수가 있고 2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지만 숏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아마존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아주 적기 때문에 일단은 파는 겁니다. 숏텀으로. 하지만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근데 내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일은 몇 프로 빠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일단은 저는 숏텀으로는 뺐지만 롱텀으로는 분명 가지고 계신 저희 같은 경우에서 포트폴리오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숏텀으로도 이제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이거 파는 것 자체가 이 회사의 롱텀 그것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숏텀으로 어떤 자산을 보호하기 입장에서 만약에 내일 많이 빠지게 되면 회복세가 시간보다 많이 걸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마존은 언제쯤 이 아마존이 성장을 할 것이냐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첫 번째는 스탁 스플릿을 해야 됩니다. 엔트리 밸류가 너무 높아요. 3,000불짜리를 누가
그 자산 운용사 외에는 크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어떤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고집을 부리는 거죠. 프리미엄 프라이스로. 사실은 UPS나 전체적인 딜리버리 하는 데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UPS는 가격이 만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분의 1 정도로 제가 만약에 매니저는 작년에도 예상을 했으면 일단 주식을 살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의 숫자가 제한돼 있다. 기관이 대부분일 겁니다. 70 몇 프로니까. 나머지는 이제 밀리언웨어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하도 트레이딩 양이 적기 때문에 기관에서 팔기 시작하면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섹터 로테이션 차원에서 하는 거지 언제 들어갈지는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지만 다시 들어가는 날이 뭐 내일도 될 수가 있고 모레도 될 수 있고 그거는 뭐 제가 시장 상황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롱텀으로 보유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라고 분명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예, 물어보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뭐냐면은 이제 우리 예, 독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경우나 미스리딩이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다 팔았다라고 이제 예전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그 사실 그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미국인이 보유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상황이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사실 이게 스탁 마켓에 우리가 하는 이유가 이익을 좀 예, 극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 시점에 따라서 어째를 사고 어째는 파는 그런 전략을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롱텀 밸류는 아마존 같은 경우가 롱텀 밸류는 뭐 여전히 4,000불 갈 수 있는 거는 그래서 4,000불 가는데 왜 지금 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쇼텀하고 변동이 심하니까 이 전략 자산 운용의 전략 상황에서 우리가 팔았다가 또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왜냐면 이익이 볼 때는 팔고 또 저점에서 또 들어가서 다시 그 이렇게 올라가는 개인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말씀을 나누는 거다라고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반 우리 구독자 입장에서 주린이 입장에서 보면은 주식 시장을 잘 이해하는 방법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음, 하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마존이 여러 가지 경쟁 상황에 노출이 많이 돼 있다라는 거 언급하셨으니까 예,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